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물으면 100이면 100 한국인들이 같은 대답을 한다는 질문. 한국인들은 매일 김치를 먹어? 모두 집에 김치용 냉장고가 있어? 그럼 돌아오는 답은 이렇다고 하죠. 모든 한국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매일 김치를 먹어. 그리고 모든 한국의 집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엔 김치만 보관하는 김치 냉장고가 있어. 그렇습니다. 흔하디 흔한 기본 옵션 배추김치부터 색다른 맛을 자랑하는 샤인머스켓 김치까지 한국에는 없는 김치가 없죠. 또한 10월 말에서 11월이 되면 하나 둘 방송국에서는 김장철 물가를 주요 이슈로 보도하기 시작하죠. 한국인들은 이처럼 김치의 진심인 김치 종주국. 오늘은 근대 서울 사람들의 맛있는 김치 한 점 꼭 집어드립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대강이나마 김치를 만드는 법,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를 알고 있습니다. 1924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조선요리 레시피북 조선무쌍 신식요리 제법에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양식 김장법이 담겨 있는데요. 배추는 넉넉한 그릇에 넣고 미리 소금물로 절여두고 그동안 마늘, 파, 고추, 생강을 채치고 갓, 파, 미나리, 청각을 썰어서 소를 만듭니다. 절인 배추에 소를 섞고 사이사이에 비벼 잘 다듬은 뒤 독에 넣을 때 그 위에 정갈하게 다듬은 절인 물을 얹으면 끝! 오늘날의 김장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언제부터 김치하면 떠올리는 대표 재료가 배추일까요? 그 외에도 무, 오이, 부추, 열무, 깻잎, 파 등등등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김치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요. 그 이유는 조선 후기 한양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882년 신식군대 별기군과 기존 구식군대 사이 임금과 처우 차별 갈등으로 부식군인들이 일으킨 난, 이모군난. 이때 군인들의 난을 제압하겠다는 명목 아래 실은 조선 땅 안에서의 패권을 잡겠다는 야욕으로 일본과 청나라는 각각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죠. 청나라에선 군대를 보냈고 그 틈으로 청나라 상인들까지 조선에 아주 많은 수가 들어와 집단으로 거주하게 됐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대만 또는 중국인을 화교라고 하는데 그중 일부는 배추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배추 농사를 짓던 화교들은 중국의 설날인 춘절을 맞이하면 꼭 고향에 다녀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중국에서 짐 속에 배추 종자를 넣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짐 속에 섞여서 들어온 배추의 이름이 지부배추. 지부는 지금의 중국 산둥성 옌타이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한양 사람들은 이 지부배추에 오랑캐 호자를 붙여서 호배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호배추가 기존의 조선 배추보다 수확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호배추와 조선 배추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는데요. 그 판도가 뒤집힌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어마어마했던 한반도의 추위 때문이죠. 호배추는 배추의 속이 꽉 차서 동그란 보탄 모양으로 자라는 결구배추에 조선 배추는 배추의 속이 차지 않고 겉으로 퍼져서 자라는 비결구배추에 속합니다. 조선 배추가 호배추에 비해 감칠맛이 있고 우거지도 많았지만 문제는 속이 꽉 차지 않아서 조금만 추워져도 겉과 속이 모두 얼어서 못쓰게 되어버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호배추는 속이 꽉 차 잘 얼지 않았기 때문에 얼더라도 겉부분의 잎 몇 장만 떼어내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호배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1960년대까지도 호배추와 조선배추 사용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지만 재래종인 조선배추에 비해 호배추는 쌌고 농사짓기도 편리했어요. 게다가 계절을 타지 않아 출하하기도 편하기까지 하니 이런 이유로 1980년대에 이르러 빨간대야 안, 김장을 위한 배추의 왕좌는 호배추가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호배추를 그저 배추라고 부를 뿐 조선배추와 구분해서 부르지도 않을 정도죠. 조선배추로 담근 김장김치, 어떤 맛이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분명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정겨운 감칠맛이었으리라 믿습니다. 더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서울 역사 편찬원 문화마당 시리즈에서 만나보세요. 전자책 무료 열람도 가능.